여러분은 러시아워의 지하철로 내려가서 티라노 무리를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방에 있어요. 티켓을 사기도 하고 다른 티라노들은 회전식 문을 통과하려고 밀고 있기도 해요. 몸집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그리고 지하철 안으로 다른 공룡들이 밀어서 꼬리가 문에 끼이지 않도록 해주는 제복 차림의 티라노 직원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티라노사우루스의 총 개체수가 약 25억 마리라는 걸 밝혀냈어요. 그건 1940년대 전체 인구와 비슷해요. 또는 거의 300개의 뉴욕시들에 해당하는 총 인구입니다. 물론 그 많은 티라노가 동시에 산 건 아니에요. 25억은 전체 존재 시기 동안의 총 숫자예요. 보통 캘리포니아 주만한 크기에 약 3,800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약 2만 마리가 동시에 살았죠. 그에 비해 지구엔 현재 약 9억 마리의 개와 약 6억 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동물이 클수록 희귀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솜털 반려동물들이 공룡보다 75배나 많은 거예요. 발견된 티라노 중에 가장 큰 것은 수였어요. 엉덩이만 해도 농구 골대 높이에 도달했죠. 그리고 전체 길이는 스쿨버스만 했어요. 달릴 때 시속 32km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짧은 단거리 경주에서 티라노는 여러분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물들 중 가장 강한 다리로 그걸 해냈죠. 그리고 이들의 발자국은 다리 밑판 크기만 했어요. 티라노는 빨리 달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뼛속은 비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2대의 대형 SUV만큼 무게가 나갔죠. 티라노사우루스는 수명이 거의 다할 때 이 무게에 도달했어요. 약 28년이었죠. 이렇게 큰 녀석을 먹이기 위해선 한 입에 225kg짜리 음식을 줘야 해요. 그건 거의 스포츠 오토바이와 비슷한 무게예요. 그리고 티라노는 당대 최고의 종합격투기 선수였기 때문에 음식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주 무기는 턱이었어요. 현대 악어만큼의 치악력을 갖고 있었어요. 뼈를 쉽게 부수고 심지어 금속도 구부릴 수 있었단 뜻이에요. 그리고 이빨은 큰 바나나 크기만 했어요. 모양은 원뿔 모양이었고 바늘 끝만큼 뾰족했어요. 그렇지만 치아의 에나멜은 엄청 얇았어요. 그래서 사실 더 세게 몰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티라노는 치과에 가야 했을 거예요. 그래도 물기 전에 티라노는 세게 들이받아 먹이를 쓰러뜨려요. 이 타격은 트럭과의 충돌에 비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않았더라도 꼬리로 갈고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 영리한 전술의 비밀은 티라노의 두뇌예요. 다른 공룡의 2배 크기였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뇌보다는 약간 컸죠. 놀랍게도 이 무서운 짐승들은 어릴 땐 닭처럼 보였어요. 더 크긴 하지만 말이죠. 어떤 과학자들은 티라노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 깃털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티라노는 가만히 있는 물체를 볼 수 없다는 썰이 있었어요. 그래서 티라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선 제자리에 멈춰 있어야 해요. 그러면 티라노는 어깨를 으쓱거리곤 가버릴 거예요. 땡, 아니에요. 티라노의 시력은 인간의 시력보다 13배 더 좋았어요. 게다가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마치 사냥개처럼 여러분을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티라노보다 4배나 큰 공룡이 있었죠. 아르젠티노사우루스예요. 약 40m 길이였어요. 테니스 코트 2개의 크기죠. 등골뼈 중 하나가 거의 다 큰 성인만큼 길이가 길었어요. 그리고 무게는 보잉 737기 2대와 맞먹었어요. 지구상에 존재한 가장 큰 육지동물이죠. 크기 때문에 개체수는 적었어요. 티라노의 뼈대는 20개가 넘게 발견된 반면 현재 불완전한 단 하나의 아르젠티노사우루스 뼈대만이 발견된 상태예요. 아르젠티노사우루스가 공룡들의 왕으로 왕관을 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평화로운 초식동물이었어요. 시속 8km의 속도로 움직였죠. 보통 인간의 속도보다 약간 더 빠른 셈이에요. 그리고 이런 큰 몸뚱이에 영양 공급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먹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대부분 키 큰 나무 근처에서 놀면서 나뭇잎을 씹어 먹었죠. 공격적인 공룡들은 거대한 아르젠티노사우루스를 무서워했고 먹잇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티라노는 트리케라톱스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이 녀석들은 티라노만큼이나 유명하죠. 콧불숲처럼 생겼고 길이는 약 9m였어요.
그리고 이들의 두개골은 지구상의 그 어떤 동물보다 가장 컸는데 전체 몸 길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성인 인간의 키보다 더 컸죠. 코에는 뿔이 하나 있고 이마에는 2개의 큰 뿔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트레이드마크는 당연 두개골의 프릴이에요. 약 800개의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었지만 이 친구들은 초식동물이었고 뿔과 프릴을 싸움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암컷을 유혹하는 액세서리 같은 거였죠. 사슴뿔이나 사냥의 뿔처럼 말이에요. 스테고사우루스는 트리케라톱스와 크기가 같았어요. 꼬리에 나 있는 뾰족한 뼈와 등에 있는 골판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무게는 대형 SUV만큼이나 나갔죠. 하지만 뇌는 개의 뇌보다 작았는데 약 70g이었어요. 스테고사우루스가 제2의 뇌를 가졌다는 이론이 있어요. 여기 골격 뒤에 척추 안에 확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양한 반사작용과 응급작용을 담당하는 공룡의 골수일 수 있어요. 그럼 주 뇌는 다른 일들로 바빴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등에 있는 골판들은 내부 뼈대가 돋아난 게 아니에요. 17개가 있었고 독립적이었어요. 아마도 이 골판들은 혈관을 뚫고 스테고사우루스의 몸을 식히는 데 도움을 줬을 겁니다. 스피노사우루스도 등에 커다란 박차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뿐이었고 돛처럼 보였죠. 스피노사우루스는 거의 지하철만큼 길었고 티라노보다 무게가 더 나갔어요. 아마 이건 주로 수영할 때 사용했을 겁니다. 이것으로 다양한 물고기와 현대 가오리의 조상들을 사냥할 수 있었죠. 올림픽 수영장에서 확실히 인간을 수영으로 능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비록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보다 약했지만 물에서는 항상 도망칠 수 있었죠. 날아다니는 파충류인 익룡 유해 중 하나에 스피노사우루스의 이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먹이도 사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벨로시랩터는 인간의 허리만큼 크고 길이는 2m인 작은 공룡이에요. 하지만 날카롭고 삐죽삐죽한 이빨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빨이 기본적으로 작은 톱과 같아요. 날카로운 7cm 발톱은 1초 만에 통조림을 딸 수 있을 거예요. 벨로시랩터 자네 중 하나가 이들이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았다는 걸 암시해요. 이건 이론일 뿐이지만 만약 그랬다면 피라냐와 비교될 수 있어요. 단 몇 분 만에 소 크기의 먹잇감을 흔적도 없이 없앨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깃털도 있었는데 이들이 온혈동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사실은 이들을 현대 조류에 더 가깝게 만들어요. 시조새는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현존하는 많은 새들의 조상이에요. 현대 까마귀만한 크기였고 큰 육지 공룡의 거대한 꼬리와 비슷한 작은 꼬리를 갖고 있었죠. 이들은 일반적인 공룡 진화의 다른 단계였을지도 몰라요. 나르는 공룡들은 약 6,600만 년 전에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녀석들이에요. 주요 이론에 의하면 거대한 운석에 의해 공룡들이 지구 표면에서 사라졌다고 해요. 우선 태양같이 밝은 주황색 점이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그런 다음 운석이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거대한 뻥소리가 났어요. 지구의 모든 곳에서 들렸을 거예요. 충돌 순간 수십억 톤의 TNT 폭발이 있었어요. 폭풍파가 우리 행성을 여러 번 돌았어요. 폭발 지점 근처의 에너지는 열로 변했어요. 주변 모든 것들이 성냥불처럼 불붙기 시작했어요. 작은 운석 조각들이 땅 위로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강한 지진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은 파도의 쓰나미 때문에 공룡들은 살기 위해 도망쳤어요. 산불로 인해 이들은 북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공룡들이 빠져나갈 방법도 없이 늪에 갇혀버렸어요. 운석 충돌 현장에는 약 140km 너비의 거대한 분화구가 남았어요. 우주 암석 자체가 맨하튼 전체 크기만 했어요. 나르는 공룡과 파충류들은 공중에서 이 대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새들의 조상이 되었어요.